같은 집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그 집이 천국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집이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감사하며 눈을 뜨고 어떤 사람은 오늘도 왜 살아야 하나 한숨부터 쉽니다. 같은 노후를 맞이했어도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삶 속에서 평온을 찾고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조용함이 외로움이 되어 가슴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돈 때문일까요? 건강 때문일까요? 자식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차이는 오직 마음에서 옵니다. 200년 전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평생을 인간의 고통과 행복에 대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분들, 은퇴 후 하루하루가 낯선 분들, 자식과의 거리감에 마음이 아픈 분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픈 분들, 이 영상이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하루가 길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습니다. 일하고, 아이 키우고, 밥 먹고, 눈 감으면 또 아침이었죠.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투덜댔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갑자기 하루가 12시간도 넘게 느껴집니다. 아침 6시에 눈이 떠집니다. 밥을 먹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를 봅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밥을 먹습니다. 낮잠을 잡니다. 다시 TV를 봅니다. 밥을 먹습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내일도 똑같습니다. 이 반복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가? 직장에 다닐 때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면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내 의견이 필요했고 내 존재가 의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전화도 줄었습니다. 만남도 줄었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그들에게도 삶이 있습니다. 손주 보러 오라고 가끔 연락이 오지만 내가 원할 때 보고 싶어도 쉽게 전화하기 어렵습니다. 괜히 부담이 될까봐, 귀찮게 할까봐. 친구들은 어떤가요? 젊을 때 함께 술 마시고 인생을 논하던 친구들. 한 명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한 명은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한 명은 지방으로 이사를 갔고 한 명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은 친구들과 모여도 이제는 주로 아픈 이야기, 자식 이야기, 병원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건강. 예전엔 몰랐던 것들이 하나둘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제가 지금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세요.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 그대로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해석한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가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산책도 못하겠네. 우울하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비 소리가 참 좋다. 오늘은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쉬어야겠다. 비는 똑같은 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우울한 날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포근한 날이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슈조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욕망에서 시작된다. 욕망이란 무엇일까요? 더 갖고 싶다. 더 잘 살고 싶다. 남보다 앞서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욕망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것이 갖고 싶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수레바퀴라고 했습니다. 원하고, 얻고, 또 원하고. 그 바퀴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한,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쇼펜하우어는 답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비교를 멈추어라.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옆집은 아파트를 새로 장만했다더라. 그 친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저 사람은 나보다 젊어 보인다. 저 집은 손주들이 자주 온다더라.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이 부족해 보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가 가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다. 자식이 자주 오지 않는 현실, 바꿀 수 없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현실, 바꿀 수 없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현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아마 우리 주변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이야기입니다. 서울 어느 아파트 5층 501호와 502호에 두 노인이 삽니다. 두 분 다 70대 초반. 두 분 다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두 분 다 자식은 둘씩 있습니다. 두 분 다 국민연금으로 살아갑니다. 두 분 다 같은 아파트 복도를 걷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501호 김 여사 이야기. 김 여사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블라인드를 올립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날이 맑구나. 작은 베란다에 놓인 화분에 물을 줍니다. 상추, 고사리, 바질. 손바닥만 한 정원이지만 김 여사에게는 그 화분들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동네 복지관에 갑니다. 그곳에서 주 3회 노래 교실에 나갑니다. 목소리가 예쁜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갑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서 갑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합니다. 명절에는 얼굴을 봅니다.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김 여사는 섭섭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사는 게 바쁘지. 전화라도 오는 게 어디야. 밤에 혼자 TV를 보다가 잠이 들 때면 가끔 남편 생각이 납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내 생각합니다. 그이도 이렇게 나를 지켜보고 있겠지. 김 여사는 오늘도 잠들기 전에 작은 일기를 씁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웃은 일, 점심에 맛있게 먹은 된장찌개, 저녁 하늘이 유독 붉었던 것. 하루하루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는 그 하루를 소중히 여깁니다. 502호 박 여사 이야기. 같은 층, 바로 옆집. 박 여사도 오늘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이 납니다. 또 오늘도 똑같겠지. 박 여사는 자식들이 자주 오지 않는 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남들은 손주들이 주말마다 온다던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연락이 없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복지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번 가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막았습니다. 거기 가봤자
나 같은 늙은이들 뿐이겠지. 처음 가면 어색하고 힘들 텐데.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 사귀는 것도 피곤해. 그래서 결국 안 갔습니다. 박 여사는 오늘도 혼자 TV를 봅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행복하게 사는 가족이 나오면 왠지 서러워집니다. 저 드라마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왜 이렇게 외롭게 살까? 건강 걱정도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내일도 또 힘들겠구나 합니다. 박 여사도 오늘 저녁 하늘을 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그런데 박 여사에게는 그 하늘이 그냥 하늘이었습니다. 같은 조건, 다른 삶. 두 분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무릎이 아프고 둘 다 잠을 설칩니다.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한 달에 한 번 연락을 받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김 여사는 있는 것을 보았고 박 여사는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을 살았고 박 여사는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김 여사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았고 박 여사는 큰 것을 기다리며 지금을 놓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결정한다. 인생의 후반부에 오면 알게 됩니다. 젊을 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집에 사느냐보다 그 집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가진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자주 오느냐보다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반대 방향을 보며 살았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달리게 했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습니까? 아이가 어릴 때 곁에 더 있어줬어야 했는데,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더 따뜻하게 안아줬어야 했는데,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더 자주 찾아봤어야 했는데, 그 시간들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을 바꿀 수 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이미 없어진 것에 마음을 소비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오늘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숨을 쉬고 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배우자를 잃기 전에는 그 존재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친구를 잃기 전에는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직 잃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자유입니다.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언제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를 내려놓으세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이 초라해집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교라는 렌즈가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삶이 눈에 들어올 때 일부러 시선을 내 삶으로 돌려보세요. 그 사람은 저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그냥 그렇게 두는 겁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말고. 두 번째, 기대를 줄여보세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에서 온다고. 자식이 자주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 오지 않을 때 상처가 됩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한다면 그 한 번의 전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기대를 조정하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세요.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곧 자유다. 외로움과 혼자 있음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을 원하지만 없는 상태입니다. 혼자 있음은 자신과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산책을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좋아했던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대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행복은 대단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창으로 들어온 햇살, 한 잔의 따뜻한 커피, 오래 듣지 않았던 노래 한 곡, 골목길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이웃, 어르신과 나눈 짧은 인사, 이런 것들이 모여 하루가 됩니다. 이런 하루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딱 하나. 오늘 좋았던 것 하나를 기억해 두세요. 작아도 됩니다. 사소해도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나를 돌보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나를 위한 시간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는 나를 돌볼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보세요. 오래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을 시작해보세요. 그림이든, 글쓰기든, 등산이든, 뜨개질이든.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남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결코 낙관적인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마라. 그러나 그 고통에 지배당하지도 마라. 인생은 완전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픔도 있고, 상실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참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도 버텼고, 힘든 직장 생활도 버텼고, 아이를 키우는 고단함도 버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도 버텼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무게를 지금까지 지고 걸어오신 겁니다. 그 삶이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결코 의미 없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환경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도, 건강도, 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삶에서 감사. 그 하나가 내일을 조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 내일이 모이면 남은 삶이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한 삶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삶이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